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게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째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드디어 다음 달 개막할 제 최고 주종목입니다. NBA와 그리고 일본 야구 메이저리그 그리고 미국 축구와 각종 축구 종목들 특히나 주간 축구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진행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8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유튜브 형들께서 여기에 대한 또 이제 정확한 뭐 증거 자료들 그리고 뭐 이제 뭐 인증 댓글들 이런 거 다 또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제 숲TV 방송국 게시판에다가 하나하나 따서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가지고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링크 남겨놨습니다.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당시에 실제 적중하고 올렸던 게시글들입니다.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서 날짜 그리고 당시 올렸던 내용들 그리고 형들이 그토록 이제 확인해 보고 싶었던 실제 적중 게시글 그 댓글들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이렇게 또 확인 데이터배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투명하게 모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4년 차죠. 4년째 분석 방송을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조작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스포츠 분석 최초입니다. 3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 유일 기록자가 또 되게 되면서 꾸준하게 또 앞으로도 연승 기록들 많이 쏟아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함께 받아보시면서 해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편안하게 연락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또는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즉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확인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숲TV는 제가 장기 패키지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신규 이벤트 오늘의 이벤트 있을 때 참여하실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해외 축구 금액업 구간이겠고요. 뭐 다들 데이터 지금 받아보신 분들이 채팅창에 계속 와 오늘 정말 좋아 보인다 올려주고 계시지만 정말 오늘 해외 축구 조합은 제가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참 깔끔하게 잘 떨어졌고 최근에 뭐 진짜 축구 적중률이 진짜 미쳤어요. 심지어 지금 여기에 없긴 합니다만 오늘 주간 축구 우리 1시대 경기였죠. 서울 승리와 오바 벌써 둘 다 올킬 내주면서 오늘 5연승 또는 주간 축구 9할 적중률 벌써 올킬을 또 도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남은 한 경기도 충분히 푸근하게 잘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해외 축구도 금액업으로 도전하는 만큼 올킬 또는 적중으로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성과들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경기 축구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도 오늘 4경기나 있고요. 오늘 챔스가 좋은 게 많아가지고 챔스 다 갖고 왔습니다. 7경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알마티와 레알 마드리드 경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요 얘기 안 드렸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떤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뿌잉이님 알마티랑 레알 마드리드 기원.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뿌잉 형님도 연장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미 그 유튜브에서 각종 양산형 쇼츠로 인해서 미리 접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맞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 팀이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게 되면서요. 레알 마드리드가 무려 비행시간만 12시간 또 이렇게 타고 가서 경기를 해야 되는 경기입니다. 현 시점에 레알 마드리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짚어지는 수비 공백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직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러니까 마드리드 더비에서도 이미 이런 수비 공백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죠. 카르발부터 아놀드, 리디거, 밀리탕, 맨디까지 전체 다 수비 라인이 결장하게 되면서 꾸준하게 수비에 대한 문제점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알 마드리드가 오늘 충분히 승리할 만한 경기라고는 당연한 건데 문제는 실점에 대한 문제가 역시나 있을 수도 있다. 즉 알마티도 한 골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겠죠. 결론적으로 오늘 레알 마드리드가 받은 이 핸디캡이 3마헨입니다. 뭐 어제 그 미국이 보면은 월드컵에서 뉴칼레도니아한테 4마헨 받고 9대1로 이겼잖아요. 그 정도로 쥐어패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레알 마드리드의 홈이라면 모를까 12시간 비행해가지고 원정 경기라고 한다면 저는 이 경기는 심지어 또 수비도 지금 완전 다 현대시장님 공백이잖아요. 별풍선 그러다 100개 보니까 적중 기원. 저는 이 경기는 알마티 3프렌 한번 보고 싶고요. 이게 이제 알마티가 구단 처음으로 지금 챔스에 올라온 구간이기는 한데 근데 이게 이 알마티가
그 올라온 그거를 봐야 돼. 배경을 한번 놓고 보면은 운이 좋았냐? 아니면 뭔가 막 상대 팀들이 못했냐? 그런 건 아닙니다. 알마티는 기본적으로 수비 형태의 팀이기 때문에 수비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팀인데 챔스 올라오면서 무려 4경기 연속 클린시트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보았을 때 뭐 어쨌든 간에 이거는 저는 알마티가 그래도 3프렌 또는 3햄무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1점 차, 2점 차의 레알 마드리드 승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야, 그러면 알마티 역배 한번 미친 척하고 도전해 볼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차라리 그 돈 10,000원 저한테 별풍선 100개 후원해 주시고 오늘 금액업 데이터표를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여러분들, 알마티는 사실상 챔피언스 리그급은 아니다. 또 레알 마드리드도 수비가 문제라 그렇지 공격에 문제가 전혀 없는 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버까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요건 알마티 프렌 그리고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프랑크푸르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시장경제 데이터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경기 아주 재밌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뿌잉 형님도 요거 연장 참여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재밌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솔직히 그 수비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최근에 제 데이터 받아보시는 분들도 아실 거고 이제 제가 분석하는 데에서 다들 느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공격력, 빵빵 터지는 그런 느낌들, 뭔가 이렇게 도파민 터지는 게임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구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수비 축구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어쨌든 ATM은 수비 축구를 기반에 이제 경기를 하는 팀이긴 하잖아요. 어쩌면 오늘 시메오네 감독이 없기 때문에 이 시메오네 감독이 없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홈 경기 정말 궁금하기도 합니다. 솔직하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공격력이 떨어진 팀이 절대 아니잖아요. 직전 마드리드전 보셨죠? 5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훌리오 알바레즈는 진짜 고점이야. 최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선에 그리즈만까지. 그러니까 신구 조화가 완벽한 어떤 공격 라인을 갖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고, 그러니까 임팩트가 절대 없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팀이고, 이런 상황에다가 직전 리버풀 원정에서 시메오네가 퇴장당하면서 오늘 감독을 못하죠. 그러면서 오히려 홈 경기에서 수비 색깔보다는 공격적인 색깔이 더 올라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정팀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강점은 공격력이긴 한데 반대로 수비가 너무 약한 팀이잖아요. 직전 경기도 맨헨전에서 6골을 무려 넣어냈지만 4골을 또 실점하게 되면서 6대4로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자, 어쩌면 이 경기 뭐 ATM 난타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압도할 경기라고 보겠고요. 오히려 프랑크푸르트는 수비적으로 해야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일반승과 마힌승 그다음에 오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첼시랑 벤피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무리뉴의 벤피카, 저는 정말 도안이면 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무리뉴 감독이 이런 팀들을 잘 키우긴 하잖아요. 벤피카 같은 애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어쨌든 무리뉴 감독이 명장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뭐 절대 반박할 수 없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감독 색깔은 확실히 아니긴 합니다. 제가 앞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약간 그 이제 뭐랄까 투지 그리고 낭만 그리고 약간 스토리를 갖고 있는 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어쨌든 무리뉴 축구는 지키다가 기회 오면 한 방 놓고 뭐 아니면 그냥 비기고 말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감독은 일단 아니라는 거. 최근에 이제 홈팀 첼시가 좀 불안한 이유는 결론적으로 수비가 붕괴되면서 경기력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런 수비 붕괴가 약점이 되려면 상대 팀도 골을 넣어야 그래야 이게 약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벤피카는 무리뉴가 이끌고 있다라는 거 한 가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벤피카가 유독 약점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형들 축구는 제가 뭐의 스포츠라 말씀드렸습니까? 상성의 스포츠다. 제가 오늘 주력으로 가져갔던 서울 승에다가 오바까지 그것도 불이람의 어떤 그런 최근의 성적은 좋았지만 이 서울 원정만 갔다 하면 다실점하면서 무너지는 거 그런 상성을 보고 갔던 거잖아요. 벤피카도 잉글랜드 팀한테 정말 약합니다. 최근에 7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요. 문제가 잉글랜드 팀을 만나면 실점률이 너무 커집니다. 어쨌든 홈팀 첼시도 최근에 문제점은 수비라서 그렇지 득점은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 팀이고 뭐 한 골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벤피카의 어떤 이제 그 무리뉴의 그 역습 축구 그러니까 첼시가 한 골을 넣더라도요
벤피카는 라인을 안 올릴 겁니다. 그만큼 이제 뭐 한 골 먹혔다? 아, 그럼 우리 오늘 비기고 말지 뭐. 이런 식으로 축구를 해버리는 무리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승리를 당할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대0 아니면 2대0 정도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건 저는 첼시 승리와 햄무 또는 마헨승, 그 다음에 언더 보도록 하겠고요. 고배당 쓰실 분들은 햄무도 한번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인터밀란과 프라하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제가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축구는 제가 계속해서 뭐의 스포츠다? 상성의 스포츠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이제 불이람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푸근하게 들어왔던 건데, 최근에 인터밀란 그리고 원정팀 프라하 둘 다 이 리그 내에서 분위기는 정말 좋습니다. 인터밀란도 초반엔 삐끗했지만 어쨌든 리그 연승, 그리고 프라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13경기 무패 행진으로 상당히 둘 다 좋은 분위기는 맞아. 자, 다만 인터밀란이요,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 때부터 산시로, 그러니까 본인들 홈구장에서 너무 좋아요. 지금 무패죠. 13경기 연속 무패고요. 인터밀란은 어쨌든 유럽 대항전에서 특히나 홈 인터밀란은 정말 경쟁력이 뚜렷하게 좋은 팀은 맞긴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원정팀 프라하가 챔스만 나왔다고 하면은 승점 자판기가 되어버리는 그런 또 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터밀란을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터밀란이 오늘 배당을 너무나도 짜게 받긴 했는데 뭐 충분한 배당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 조금 변수가 있다라고 보는 건 뭐냐면, 저는 이런 스포츠에서 늘 좀 중요시하는 게 다 공통이야. 야구든 뭐 농구든 아니면 축구든 그 위닝 멘탈리티를 엄청 저는 중요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쨌든 상성에서 밀리고 뭐 상대적으로 약팀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어쨌든 벤피카도 유럽 리그에서 속해 있는 팀인데, 지금 어쨌든 리그에서 10경기 넘게 무패 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 팀만의 어떤 그런 위닝 멘탈리티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인터밀란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저는 오늘 1점 차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써도 돼요. 인터밀란 나는 진짜 배당 상관없이 안정감 있는 게 좋다. 인터밀란 승 가시면 되겠고요. 나는 그러면 마다말 듣고 한번 배당도 한번 적절하게 도전해보고 싶다. 프라하 2프랜승. 이게 아마 배당이 한 1.9배당 될 거야. 요거 한번 활용해 보시고, 나는 그러면 배당까지 더 키워서 고배당 가보고 싶다. 1햄무. 또는 뭐 보험으로 2햄무 정도, 요렇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언더면 언더를 봐야겠죠. 1대0 아니면 2대1 스코어 봅니다. 자, 그 다음은 보데 글림트랑 그 다음에 토트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유일하게 조금 변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경기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토트넘의 어쨌든 이제 경쟁력 그리고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이죠.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직전 경기에서 보여줬던 문제점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뎁스의 문제가 분명해요. 토트넘은 어쨌든 이게 팀 자체가 뭔가 막 퀄리티가 엄청 높다라거나 전술이 다양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주전 자원들이 많이 빠졌을 때 생기는 또 문제점이 분명한 팀이고, 그리고 이제 뭐 솔랑케 같은 경우에도 직전 울버햄튼전에서 돌아온다 했는데 오늘 또 일단 결장은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일단 지금 토트넘은 거의 뭐 8명 가까이가 주전 자원들이 다 빠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경쟁력은 분명 떨어지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이제 보데글림트랑 토트넘이 직전 유로파에서만 만난 적이 있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때 보데글림트 쪽 뭐 프랜승도 보고 역배도 보신 분들 계셨는데, 토트넘이 뭐 시원하게 3대1로 이겼잖아요. 다만 뭐 그때는 토트넘이 조금은 이제 주전 자원들도 좀 있었고 공격력도 있었다라는 거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 홈 경기에서 공격력이 꽤나 좋은 팀이고, 최근 공식전 5경기에서도 패배가 없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 팀도 오늘 이제 주전 자원들이 조금씩 빠진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조금은 있긴 합니다만, 보데글림트의 강점은 어쨌든 그러니까 뒷심이 좋다라는 거, 본인들이 지고 있다가도 어쨌든 따라 잡을 수 있는 그런 좀 힘이 있다라는 것까지 좀 고려해 보았을 때, 그리고 얘들이 이제 홈 경기에서 득점력도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보데글림트 프랜승 보겠습니다. 솔직히 뭐 언더 오버나 역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게 보데글림트가 오늘 승점을 못 챙길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보데글림트 프랜승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갈라타사라이와 리버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형들아, 그 양팀의 갈라타사라이나 리버풀에 뭐 어쨌든
리그 퀄리티만 좀 생각해 보면은 스코어는 딱 보이거든요. 리버풀 2대0 승리. 딱 그 뭐 기록식 하실 분들 참고 한번 해보시고 2대0 승리가 그냥 딱 보이긴 해요, 눈에. 근데 조금 석연찮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긴 했어. 자, 첫 번째로는 홈팀 갈라타사라이가 우선 홈 경기를 정말 잘합니다. 또 심지어 갈라타사라이는 유럽 대항전에 대한 경험치가 워낙 풍부한 팀이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을 또 못하는 팀도 아니에요. 확실하게 공격력을 갖고 있는 팀이고, 자, 여기에다가 하나 별표 치시고 오늘 오시멘까지 복귀한다는 소식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타사라이의 지금 이 공격 라인은 오시멘, 사네, 귄도간 다 나온다라는 건데, 뭐 기본적으로 최근에 원정팀 리버풀의 문제점이 지금 수비력이잖아요. 계속해서 수비가 붕괴되면서 멀티 실점 또는 연속 실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꾸준하게 득점력은 나온다라고 하나 어쨌든 수비력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갖고 있다라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스포츠라는 게 득점을 해야 이기는 스포츠는 맞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리버풀은 수비를 해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리버풀이 승리하면은 마헨의 언더 같은 느낌이고요. 갈라타사라이가 승리하거나 승점을 챙긴다라고 한다면 오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는 조심스럽게 오바 쪽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고, 왜냐면 리버풀이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두 골은 넣을 것 같아. 그래서 갈라타사라이 일단 오바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프랜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도 한번 건드려 볼만 하다라고 봐요. 자, 그 다음은 파포스랑 뮌헨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도 제가 이제 뭐 창과 방패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프리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주간 아침에서 오늘 이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 창과 방패의 대결, 바로 이 경기가 아닐까 싶어. 근데 창은 진짜 S급 창이고 방패는 약간 C급 창이라는 게 조금의 차이점은 있긴 합니다. 자, 우선 홈 경기, 홈팀 파포스의 어쨌든 홈 수비력, 그리고 뮌헨 원정 경기 뮌헨의 이 미친 화력의 맞대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얘네들이 맞대결은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이 챔피언스리그에서 맞붙는 팀은 경기는 맞긴 한데, 이게 앞전에 그 레알 마드리드 있잖아요. 레알 마드리드랑 그 다음에 바이에른 뮌헨, 이 두 팀의 정말 이 두 팀이 강팀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지표가 뭐냐면 이런 기록이 하나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만난 팀들, 챔피언스 리그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만난 팀들한테 레알 마드리드는 승률이 85%고요. 그러니까 오늘 알마티랑 처음 만납니다. 승률이 85%고요. 뮌헨은 94%입니다. 그만큼 거의 안 지는 상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뮌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7경기 연속 여러분들 멀티 득점도 아니고 트리플 득점, 그러니까 경기당 3골씩 계속 박아주고 있을 정도로 현 시점 사실 뭐 유럽 리그에서는 가장 공격력이 지금 좋은 팀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쿠리12님 심지어 별풍선 100개 뮌헨 적중 같은 기원. 경우에는 이 공격 라인의 퀄리티도 지금 너무 좋잖아요. 최근에 그 케인 같은 경우에는 104경기 100골이라는 또 기록을, 또 역사적인 기록을 또 세우기도 했다 보니까, 또 오늘 뮌헨은 이 공격 라인에 빠지는 누락자도 없기도 하죠. 뭐 그런 부분에서 뭐 어쨌든 뮌헨의 화력은 오늘도 충분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파포스의 수비력이 과연 어떠냐? 직전 경기 올림피아코스와의 맞대결이었죠. 그때 올림피아코스가 한 명이 퇴장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파포스가 한 명이 퇴장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좋은 수비력으로 비겨냈다라는 말이야. 심지어 원정 경기기도 했어요. 심지어 또 뭐 그런 부분에서는 수비력이 그렇게까지 파포스가 나빠 보인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러나 상대는 뮌헨이기 때문에 일단 조심스럽게 저는 3점 차 예상해 봅니다. 사실 이게 이런 지표가 좀 없었다라고 한다면 뮌헨 뭐 6대0 승리까지도 볼 수 있는데, 보니까 파포스가 수비력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뮌헨 이게 2마헨이 오늘 정배잖아요. 1마헨이 안 떨어졌으니까 2마헨만 조심스럽게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3마헨까지는 좀 기대값을 갖고 좀 더 이제 고배당 간다라는 개념으로 도전하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뮌헨 승에다가 2마헨 승 오바인데, 파포스가 과연 골을 넣어줄 수 있을지. 이 오바를 뮌헨 혼자도 물론 할 수 있지만 파포스의 수비력 생각해봤을 때 얘들도 한 골을 넣어야 오바가 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은 인터 마이애미와 시카고 파이어스, 내일 MLS 경기입니다. 요거는 한 경기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거 라인업 한번 띄워드릴게요. 우리 쿠리 형님도 감사드려요. 데이터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오늘 MLS 한 경기 있는 건데,
자,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여러분들아, 그 시카고 파이어스가 원정 경기에서 역배를 받았을 때 프랜슨과 오바 비율이자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에도 시카고 파이어스가 원정 가가지고 역배받고 2대 0인가 3대 0으로 오히려 역배승을 거둬냈죠.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파이어스는 원정 경기에서 수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쿠이퍼스랑 징커나겔 이 투톱을 기준으로 웬만하면 공격 축구를 좀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공격력에 있어서 득점을 거의 못한 날이 없어요. 그만큼 원정 경기에서 충분한 득점이 나와주는 팀이고요. 마이애미는 뭐 홈 원정 할 것 없이 역시나 많은 다득점을 보여주는 그런 팀인데,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결론적으로 이제 리오넬 메시의 체력적인 부분이 조금 이제 우리가 문제점으로 짚어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마이애미가 너무 일정이 타이트하긴 합니다. 조금 쉬고 경기하고 조금 쉬고 경기하고를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죠. 그 언제였더라? 샬럿이랑 경기를 필두로 지금 3일 4일마다 계속 경기가 있기 때문에 직전 경기 토론토 원정 가가지고는 1대1로 또 비겼어요. 그러니까 지쳤다라는 게 일단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긴 했단 말이지. 다만 이제 시카고 파이어스가 여러분들 심각할 정도로 수비가 안 됩니다.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미국 축구에 왔기 때문에 형들이 아마 이 파이어스 경기를 아마 경기를 많이 볼 거야. 오늘 한 경기밖에 없기도 하고 메시가 나오다 보니까 많이 볼 건데 정말 충격적일 겁니다. 진짜 수비가 없는 수준이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거의 붕괴된 수준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양득 가능에다가 3.5긴 하지만 배당도 1.8 정도로 준수하다라고 한다면 오바봅니다. 네, 오바보도록 하겠고, 다만 저는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2대2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조심스럽게 파이어스 저는 프랜승 볼게요. 파이어스는 시카고입니다, 여러분들. 파이어스 프랜승에다가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 4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플레이오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아주 놀랍게도요, 오늘 메이저리그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기준점을 이 클리블랜드와 디트로이트가 받았죠. 바로 언더오바 기준점 5.5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래도 메이저리그에서 5.5는 좀 선 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각각 선발 투수들의 세부 지표까지 다 봤는데 엄청납니다. 자, 일단은 클리블랜드 선발 투수가 오늘 개빈 윌리엄스입니다. 이번 시즌 12승 5패, 방어율 3.06점대고요. 디트 선발 투수가 오늘 타릭 스코반입니다. 13승 6패, 방어율 2점대입니다. 자, 팀에서 내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선수들 1선발 애들을 오늘 다 선발 등반시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개빈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를 더 잘 던지는 투수에다가 심지어 이 선수 역대 통산 디트로이트에게 정말 강했습니다.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도 이미 무실점 경기를 2번이나 했어. 6이닝간 무실점, 5이닝간 무실점. 가장 최근에가 이제 6이닝간 2실점 경기가 있었죠. 그만큼 방어율 1점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타릭 스코발 같은 경우에도 클리블랜드 상대로 너무 강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번 시즌만 좋았던 게 아니라 지난 시즌에서도 보니까 7이닝간 1실점 기록이 또 하나 있더라고. 양 팀 다 서로에게 너무나도 강했던 두 선발 투수들이 오늘 맞붙는 경기다라는 거. 또 양쪽 다 지금 뭐 불펜도 충분히 또 단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디트로이트가 이긴다고 하더라도요, 이거는 2점 차 이상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디트가 이기거나 1점 차로 겨우 이기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 있거나 아니면 정말 져버리거나 하기 때문에 이게 클리블랜드가 오히려 역배면 이거 프랜승 너무 좋아 보이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저 이거 프랜승, 그러니까 배당 상관없이 가실 분들은 이거 프랜승 오늘 한번 보시고요. 언더 보겠습니다. 이거 언더 봐야 돼요. 이거는 아무리 5.5점이라고 하더라도요, 오버를 못 봅니다. 그래서 언더. 그리고 승패 라인은 승 1무 볼게요. 승 1무 클리블랜드 프랜 언더입니다. 자, 그 다음은 시카고 컵스 대 샌디에이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컵스 선발 투수가 매튜 보이드입니다. 이번 시즌 14승 8패, 방어율 3.2점대고요. 샌디 선발 투수가 닉 피베타입니다. 이번 시즌 13승 5패, 방어율 2.9점대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컵스가 홈 경기에서 매튜 보이드를 내보냈을 때는 이번 시즌이었죠. 80% 넘게 언더가 떴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컵스가 홈 경기에서 빠따가 약합니다. 원정보다. 그리고 보이드는 홈 경기에서 홈 방어율이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2점대. 그리고 12승 1패입니다. 그러니까 홈에서 극강인 투수가 오늘 올라온다라는 거야. 원정 경기가 3승 7패인데 홈 경기가 12승 1패예요. 그만큼 홈에서 압도적인 피칭을 보여주는 게 바로 매튜 보이드다. 반대로 닉 피베타는 원정 경기에서 너무 약한 투수기도 하고 심지어 이 선수가
그 시카고 컵스한테 별로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갖고 있는 그 구종 지표들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상성상 약한 팀이 있긴 마련인데 컵스한테 좀 약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뭐 결론적으로 이제 컵스가 홈 경기에서 1차전에 매튜 보이드를 내보냈다라고 한다면 절대 많은 실점은 하지 않을 겁니다. 또 닉 피베타 같은 경우에도 컵스 상대로 약했다라고는 하나 샌디에서 내보낼 수 있는 1선발 투수이자, 그리고 이 경기를 형들아 접근하기가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저는 언더 쪽을 보거든요. 7.5점 언더 쪽을 보는데 접근하기 좋은 이유가 뭐냐면, 양쪽 다 불펜이 워낙 좋은 두 팀이라서 초반에 점수가 안 나면 후반 가가지고 뭔가 이제 끝내기로 막 득점 극장 오바 이런 걸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어. 샌디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밀러까지, 메이슨 밀러도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불펜 라인이 진짜 삼성 왕조 시절급입니다. 그 정도라서 저는 이건 7.5는 역시나 언더. 제가 최근에 컵스의 매튜 보이드가 홈 경기 선발 등판할 때 웬만하면 형들한테 컵스 일반승보다는 언더 쪽을 많이 지향해 드리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언더 먼저, 컵스 일반승. 그리고 이거는 뭐 컵스가 이긴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샌디 프랜승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더 먼저 보고 컵스 승 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저는 가장 재밌는 경기이지 않을까라 생각이 들어요. 4경기 중에서 한 가지를 봐야 된다고 한다면 이 경기를 볼 것 같은데, 자, 우선은 뉴욕 양키스 선발 투수건을 맥스 프리드입니다. 이번 시즌 19승을 달성을 했고요. 5패 방어율 2.86점대. 보스턴 선발 투수가 게릭 크로시입니다. 이번 시즌 18승을 달성을 했고요. 5패 방어율 2.5점대입니다. 19승 투수와 18승 투수의 맞대결이에요. 가슴이 웅장해지는 매치업이고, 게릭 크로셰는 홈보다 원정을 더 잘 던집니다. 맥스 프리드는 원정보다 홈을 더 잘 던집니다. 결론적으로 양키스 빠따 홈이 더 좋고 보스턴 원정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상성끼리 맞붙어도 어디 하나가 더 꿀리는 구간도 없어. 자,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맥스 프리드는 그래도 타격 지원을 굉장히 잘 받는 투수예요. 그래서 맥스 프리드가 마햄 비율이 높습니다. 반대로요, 게릭 크로제는 정말 득점 지원을 못 받는 투수예요. 그래서 마햄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오히려 언더 비율이 정말 높은 투수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려해 보았을 때 양키스가 지난 시즌 어떻게 본다면 이 다저스에게 체면국이었잖아요. 그죠? 홈 경기에서 첫 그 가을 야구에서 보스턴한테 덜미를 잡힌다? 생각도 할 수 없는 구간이라 봐요. 양키스 팬들이 좀 별납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 전 이거는 양키스 일반 승리, 그리고 마행까지 봅시다. 그리고 언더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다저스랑 신시내티 경기입니다. 다저스 선발 투수건을 블레이크 스넬입니다. 제가 1선 발휘를 했죠 여러분들. 이게 제가 후반기 들어와가지고 그때 프리뷰 해드릴 때 현 시점 다저스 1선발은 블레이크 스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블레이크 스넬 진짜 후반기 피칭 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선발로 올라오는 거예요. 블레이크 스넬 5승 4패 방어율 2.3점대고요. 신시 선발 투수도 오늘 1선발 올라옵니다. 바로 헌터 그린입니다. 7승 4패 방어율 2.76점대입니다. 제가 이제 헌터 그린을, 그러니까 후반기 들어와가지고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투수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첫 번째가 블레이크 스넬, 두 번째가 헌터 그린,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그 선수 저기 어디야, 그 볼티모어의 로저스, 이렇게 세 선수를 잡아드렸는데 그 이 세 선수 중에 두 명이 오늘 맞붙는 거야. 그만큼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나. 자, 역시나 야구도 상성의 스포츠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시내티가 다저스한테 정말 약해요.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도 스윕이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승 총 토탈에서 5승 1패야 다저스가. 신시내티가 1승 5패입니다. 그만큼 다저스한테 통산 약해요. 그리고 다저 스타디움에서 신시내티 투수들이 정말 약합니다. 심지어 헌터 그린도 다저스 상대로 5이닝간 5실점 한 번도 기록이 있기도 하죠. 블레이크 스넬이 홈 경기에서 더 잘 던진다라는 것까지 감안해 봤을 때,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제 구종 분석이라는 걸 형들한테 해드리는데, 자, 헌터 그린이 그러면 제가 그렇게 좋아하고 주력으로 자주 써먹는 헌터 그린이 왜 다저스한테 유독 약하냐? 갖고 있는 구종 자체가 100마일짜리 102마일까지 최대 나오는 이 포진 페이스볼 안으로 찍어 누르는 듯한 그런 로케이션을 들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다저스는 이런 투색이 정말 강합니다. 그러니까 다저스를 상대할 때는 브레이킹 볼이 엄청 많아야 돼. 여러 가지 막 복합적인 로케이션들. 근데 이렇게 힘으로 찍어 누르는 애들한테는 다저스 타선이 힘이 워낙 좋기 때문에 힘 대 힘에서는 다저스가 확실히 앞선 경기들이 많았어. 즉
이번 시즌도 5이닝간 5실점이라는 헌터 그린의 다저스 상대로 안 좋았던 기록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해 보았을 때는 어쨌든 다저스 승 볼 수 있겠고요. 마인까지 보세요, 여러분들. 마인까지 보셔도 되고, 다만 이제 언더오바가 이게 좀 언더오바가 헷갈렸어요, 여러분들아. 이게 오바를 보자니 스넬이 너무 잘 던질 것 같고, 또 언더를 보자니 다저스 타선이 너무 무섭고, 왜냐면 형들아, 가을 야구의 다저스는 아예 다른 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시즌 정규 시즌에 다저스를 엄청 우리가 막 엄청 불안해했잖아요. 이 팀 못 가겠는데 막 이랬잖아요. 가을 야구 다저스는 좀 달라요.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1차전을 다저스가 갖고 온다? 그게 수입입니다. 네, 수입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저승, 마인승, 그 다음에 저는 이거 언더오버 내가 뭐 봤더라? 잠깐만요, 형들. 뭐 봤지? 뭘 적어드렸냐? 언더 적어드렸군요. 언더 보겠습니다. 네, 블레이크 스넬이 훨씬 더 잘 던진다고 내가 봤던 것 같아. 언더 보고, 자, 요까지 프리뷰 깔끔하게 끝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외 축구 어쨌든 금액업 구간이겠고요. 오늘 또 주간 축구 같은 경우에도 벌써 1시드 경기들을 깔끔하게 올킬을 만들어 드렸던 만큼 계속해서 축구 구간에서 압도적인 성과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인 만큼 요 포스트 시즌도 제가 전 경기 맨날 다 합니다. 또 재밌게 한번 잘 풀어서 좋은 결과들 많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조합 받아보시면서 함께 하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바로 안내해 드리겠고요. 우리 숲TV 여러분들께서도 별풍선 현재 지금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이럴 때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구독자 게시판에 고배당들 많이 제가 또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